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을 시작했고 북한도 역시 러시아 무기 보급을 계속 이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시간적으로만 보면 한국이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우회 지원 시작하자 그 후 북한과 러시아가 전략적 관계가 공고해졌는데요. 물론 이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중립을 지켰다면 러시아도 한국의 지원을 막기 위해 북한의 전략적 접근을 쉽게 하지 못했을 개연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유럽은 지금 북한 로켓이 유럽 땅에까지 떨어져 사상자가 발생하자 북한과 한국에서 포탄 등이 유럽으로 들어오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독일 유럽 일간지 한델스블라트가 이런 포탄과 탄약의 지속적 공급을 두고 유럽을 불안케하고 있는 요소로 꼽고 있습니다. 신문은 2024년 2월 23일 어떻게 북한과 한국은 전 세계를 무장시키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씁니다. 매체는 북한이 러시아에 한국이 나토에 무기를 납품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북한은 인구 2,300만의 나라로 100만의 군대가 존재하고 있고 이에 따라 많은 군사 물자가 필요한 나라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끊임없이 군수 물자를 보급할 수 있는 국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의 지원이 문제라기보다 북한의 지원에 예민한 건데요. 논점은 한국으로부터 지원받는 것보다 북한과 러시아의 전략적 접근을 미리 관리했던 것이 더 좋은 전략이었을 수 있다는 가정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이렇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유럽의 위기 안보가 유럽의 통제 밖으로 계속 이탈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 유럽의 현지 생각입니다. 물론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건 우선 냉전 종식 후 평화의 시대를 살아오며 안보 인프라를 소홀히 해왔기 때문입니다. 생산 부족으로 우크라이나 전선 쪽에 보급할 탄약과 포탄 등이 바닥났고 다행히 이를 보충해줬던 것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이 사용하고 생산하는 155mm 포탄은 나토의 표준이 적용된 것으로 서방의 무기 지원에 한국의 무기가 적합했던 것인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포탄을 보급받을 수 있어 한국으로부터의 무기 지원을 당연시했던 것이 현지 분위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주는 스트레스가 이제 한반도를 넘어 유럽까지 넘어오고 있는 건데요. 왜 그럴까요? 유럽은 더 많은 에너지와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분위기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알기 위해 작년 기사부터 주목을 해봐야 하는데요. 2023년 9월 6일 독일 유럽 일간지 베를리너 모르겐포스트는 평양, 모스크바 그리고 북경의 연합이 위협을 하고 있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씁니다. 신문은 러시아와 북한이 합의에 도달하게 된다면 우크라이나를 방어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할 것이라며 러시아와 평양이 서 북경까지 합류하는 삼각관계가 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유럽의 걱정은 올해 2024년 들어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일 공영방송 도이칠란트풍크는 2024년 3월 7일 북한과 러시아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동맹이라는 제목의 방송을 내보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험은 유럽이 느끼는 위험을 얘기하죠. 이런 이유는 북한의 위협이 직접 눈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 전문 채널 NTV는 2024년 5월 8일 러시아가 쏜 북한 미사일에 우크라이나가 취약점을 보이고 있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북한 로켓이 불량품이어도 전선에서는 위협적이라는 얘기인데요. 지난 1월 우크라이나 제2도시 하루키우에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 중 떨어진 미사일 잔해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1형이었다는 UN 보고서가 나오며 파장이 일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모니터링 결과 지난 1월 2일 우크라이나 하루키우시에 떨어진 미사일 잔해를 확인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안보리에 보고된 겁니다. 이 보고서를 요약하면 미사일이 누구로부터 어디에서 발사했는지에 대해서는 식별을 할 수가 없다. 우크라이나 당국으로부터 받은 궤적 정보를 고려했을 때 러시아 연방 영토 안에서 발사된 것으로 나타난다인데요. 공격을 받은 직후 하루키우시 지역 당국도 미사일 파편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바로 러시아 모델과 다르다. 북한이 공급한 미사일일 수 있다 밝히자 독일 현지 언론들이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미사일 파편과 잔해에는 조그만한 한글 글씨라든지 북한의 연도 표기 방식의 하나인 2023년을 112로 적힌 파편들이 나왔었습니다. 유럽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엄밀히 얘기해 당연 북한 때문이 아닙니다. 유럽과 국경을 맞닿아 있는 러시아 때문이죠. 그리고 한국산 포탄과 북한산 무기들이 대거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되자 결국 한국과 북한이 전쟁을 결정짓는 국가라는 의견이 현지 언론사들의 생각입니다.
독일 일간지 메어쿠어는 2024년 2월 22일 왜 북한과 한국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결정적인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습니다. 매체는 하루키우시에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이 있었고 그중 떨어진 미사일 잔해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1형이라는 것이 밝혀졌다는 사실을 상세히 소개하며 북한의 러시아 무기 공급 사실에 대해 긴밀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매체는 불과 17km의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 두 나라가 이토록 가까웠던 적이 없었다며 작년 9월 김정은은 러시아를 방문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후 이 독재자는 처음으로 그 무너진 나라에서 외국을 방문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여기서 러시아, 북한의 관계가 더욱 좋아질 것으로 예견하기도 합니다. 매체는 이제 곧 푸틴 대통령도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보이며 그의 여행 가방에는 북한을 돕기 위한 위성 프로그램과 석유 및 식료품 공급에 대한 약속들이 들어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신문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등장했다며 북한은 로켓 생산을 강화하겠다 공포했으며 우크라이나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주는 러시아의 정치적 동맹이 등장한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체는 작년 여름 김정은은 탄도미사일 화성 11형의 생산량을 대폭 늘리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북한의 많은 무기들은 예전 소비에트 유니언 시절의 기술자와 러시아의 기술자들에 의해 개발된 것들로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는 호환이 가능하다 설명합니다. 매체는 계속해서 북한이 러시아에 대량의 충분한 무기를 공급하게 된다면 보급이 충분하게 된다. 러시아가 상대적으로 많은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현재 매일 10,000발 이상의 포탄을 사용하고 있고 이는 우크라이나의 10배의 사용량이라고 신문은 우크라이나 정부의 말을 인용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북한의 탄약이 평균 이상으로 연결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어딘가로부터 가져오는 포탄들을 그대로 쏘고 있다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크라이나는 한국산 군수품을 의지하고 있다 신문은 밝히고 있는데요. 매체는 서방 진영은 무기 등을 충분히 보급할 수 없다는 사실과 함께 올해 3월까지 100만 발의 포탄을 보급하기로 했던 유럽의 계획은 성공할 수 없었다 밝히고도 있죠. 생산 캐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정치권에서 공화당으로부터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반대가 있다는 사실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국가는 북한이고 또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한국이라고 신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이 폴란드에 얼마나 많은 무기들을 수출하게 되었는지도 상세히 전하고 있죠. 그러면서 한국과 북한은 서로 적대적으로 지내왔기에 무기 생산 캐파가 충분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충분한 무기 공급으로 길어질 수 있음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계 정세가 지금 무기를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 한국과 북한 쪽 중심으로 돌아가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이유로 북한과 한국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논조를 펴고 있죠. 이런 모습으로 유럽에게는 안보 이슈가 점점 더 자기들 통제 밖으로 나가게 되면서 제어할 수 없는 상태까지 확대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위스 국영방송 SRF는 2024년 1월 17일 모스크바와 평양의 만남이 서방 진영을 불안케 하고 있다는 제목의 방송을 내보내기도 했는데요. 매체는 북한과 러시아가 동맹을 통해 서로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전하며 양쪽이 서로에게 무엇인가 필요한 것들을 제시할 수 있는 관계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은 러시아의 원자력 기술에 불타는 의혹을 가지고 있으며 러시아는 이와 함께 북한에 상당량의 식료품을 제공해줄 수 있다. 이에 반해 북한은 러시아의 포탄과 로켓을 제공할 수 있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의 무기가 첨단 기술에 기반하지 않은 재래식 무기라는 점을 매체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공급 부족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도움을 줄 것은 분명하다 설명하고 있죠. 또한 북한은 오랫동안 국제무역체제에 버텨온 국가로 이에 대한 노하우를 러시아에 제공해줄 수도 있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북한은 러시아의 값싼 노동력 역시 제공할 수 있는 국가라는 점도 밝히고 있습니다. 즉 러시아도 북한도 현 상황 극복을 위해 서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점 외에도 서방의 대응 전략 일환으로 동맹 관계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체는 이를 통해 북한과 러시아는 서방이 보고 싶어하는 그 어떤 제재와 격리 정책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서방에 알리려 하고 있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급변이 유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신문은 이 모든 것들이 유럽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러시아가 북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지지하고 추가적인 제재에 대해 반대표를 던질 수 있으며 자신의 핵폭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핵폭탄은 유럽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즉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예측하기 어려운 북한마저 이제 유럽이 상대해야 하는 극한 상황으로 진전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하는 눈치입니다. 무엇보다 북한이 러시아의 무기 공급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사 잠재력을 강화시킨다면 이는 전쟁을 길어지게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계속 우크라이나 무기 공급을 해야 하는 유럽에게 다시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무기 공급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던 러시아가 유럽을 침략할 리스크를 높일 수도 있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앞으로 이 북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